북한군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중 북한 육군은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가?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를 아직도 쓴다고? 북한의 식량 위기가 닥쳤는가? 1990년대 중후반과 흡사한 대량 아사의 가능성이 있는가?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22년 7월 자카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 이의 징후는 또 있다. 북한이 인도에서 1만 톤의 쌀을 수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선박업계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선박 수배 안내문에 나온다. 선박 수배 안내문은 화주 가운송 선박을 찾기 위해 내는 공고다. 이 공고에 따르면 화주는 인도 동부 비샤카파트 남항에서 북한 남포로 쌀 1만 톤 운송을 계획 중이다. 미국의 소리가 8월 29일 보도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쌀은 50kg 단위로 포장, 희망 출항일은 9월 25일부터 30일 사이다. 쌀 수입을 추진하는 회사나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가 없다. 북한이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쌀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건 근래에 드문 일이다. 인도 쌀은 북한 주민이 선호하는 스티키 라이스도 아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개월 동안 지속된 식량난 소문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8월 중순 북한의 지인과 통화한 탈북자 이모 씨도 북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한다. 이상 기온으로 감자 농사를 망친 것이 결정타라고 말한다. 예년의 경우 농장원들이 감자를 캐서 군부대에 공급했다. 금년 사정은 다르다. 흉작 의조짐이 보이자 군부대가 밭대기로 감자를 가져갔다. 과거에는 일정량만 납품하면 나머지는 농장원들 차지였지만 이 방식은 다르다. 수확량 전부를 군대가 가져간다. 그렇다고 감자를 포기할 수는 없는 법. 농장원들은 관리자에게 닭 한 마리를 주고 야간 출입권을 얻는다. 본전 이상으로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 경제의 상식. 그래서 금년 북한 감자밭에는 감자가 없다. 더구나 대육년이 아닌가. 기준대로라면 일정보 당 28에서 30톤의 수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하루 감자 3알도 차려지지 않는다. 군인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도 수습하지 못한다. 모나리자 사건 북한 주민이 느끼는 풍향계는 또 있다. 공권력이 느슨해지는 건 사회 붕괴의 조짐이다. 고난의 행군 전후가 다굴했다. 광포하던 안전원이나 보위부가 하루아침에 폭력 행사를 멈췄다. 이들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 일화로 모나리자 사건이 있다. 고난의 행군 초기 학생 하나가 연필화를 그렸다. 일본의 친척이 선물한 포장지 그림의 모사였다. 뭐든 팔아야 연명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 그 부모가 그림을 팔러 다녔다. 안전원이 종교가라며 부모와 아이를 구타해 죽였다. 예수님 그림이라는 것이었다. 어디서 났느냐, 무슨 의도로 이 그림을 들고 다녔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며 고문이 극심했다고 한다. 포장지 그림을 베꼈을 뿐이다.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대답은 통하지 않았다. 모나리자의 이미지를 아무도 모를 만큼 북한은 폐쇄 사회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 후 화집을 넘기다 모나리자를 보고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북송동포의 자녀로 탈북, 도쿄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리소라 씨의 증언이다. 폭력이 멈춘 곳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일들이 벌어졌다. 포르노 소설의 유통이다. 역시 리소라 씨의 증언이다. 표지도 제목도 없는 책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려봤는지 책 원자리가 너덜너덜했다. 적나라한 그러나 정제된 성적 묘사가 주는 자극도 상당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성적 욕구는 오히려 화산처럼 분출했다. 인간사의 경이였다. 문제는 북한에서는 개인이 인쇄시설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쇄기는 물론 프린터를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다. 물론 기관들은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만 장인쇄를 위해서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역 인쇄물의 배포를 막는 북한 특유의 조치다. 그래서 의문이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책을 만들어 돌렸는가? 판매 수익은 얼마였을까? 어떤 기관에 누가 필자일까? 성적 콘텐츠를 공급해
당국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려는 고도의 정치 공작이었을까? 아니면 기관의 장비를 이용해 생기비를 마련하려는 누군가의 몸부림이었을까? 이유통된다? 과거 인기 드라마였던 파리의 연인이 평양에 돌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 현상이다. 주인공 김정은 때문이다. 북한에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의 이름은 김씨 일가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북한의 수많은 김정은이 이름을 바꿔야 했다. 그전까지는 북한 전역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는 뜻이다. 북한식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이건 김정은이 본가지가 아니라 곁가지였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의 이름도 김정일 집권 후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됐다. 그때도 개명 사태가 이어졌다. 그 결과로 지금은 북한 전역에 김정숙이 없다. 크레디티에 배우 김정은의 이름이 나오는 영상은 그래서 소유나 회포가 그 자체로 반역이다. 그런데도 이 돈다. 공권력이 느슨해졌다는 증거다. 이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북한에서는 개명도 쉽지 않다. 보안원을 헷갈리게 하는 모든 시도가 다 그렇다. 언젠가 이 코너에서 썼듯 성형수술도 얼굴이 달라질 정도는 불법 가발 착용도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북한이다. 개명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촌스럽다, 또 딸을 낳을 것 같다 등의 이유로 개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감히 바꾼다니 하는 식으로 개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당국 주도로 대규모 개명이 일어난 적도 있다. 김씨 일가의 지시로 외색 이름, 특기자로 끝나는 여성들의 이름을 단번에 없앴고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차천타천 개명 신청이 쇄도한다. 반역도당과 같은 이름으로 사는 일은 민족과 개인의 수치로서라는 개명 이유서를 쓰고 북한의 전, 모, 김 등이 이름을 바꿨다. 이름만이 아니라 생일도 그렇다.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은 아예 출생 등록 불가다. 그 날짜에 출생 등록을 하는 일 자체가 신성모독 반역 행위다. 수십 년을 두고 그날 태어난 사람이 김씨 족속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 북한 호적은 아마도 전 세계 호적 중 가장 기괴한 표본일 터이다. 유리창을 꿰매다. 극도로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 동사에 도변화가 왔다. 유리창을 꿰매다는 북한 사회의 상식이다. 유리는 늘 부족하고 사고 싶어도 쉽게 살 수 없는 물건이다. 유리창에 금이 가면 버릴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꿰매는 것이다. 금 양쪽에 단추를 대고 틈 사이로 바늘을 넣어 실로 고정하면 한동안 쓸 만한 상태로 버틸 수 있다. 최근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 수수료가 75%로 올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50% 내외였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메뚜기로 불리는 노점상 단속도 심해졌다. 노점상의 대응은 현품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있다는 편말을 보여주고 손님을 집으로 데려가 거래하는 것이다. 당국은 장마당에서 자릿세를 받는다. 그래서 자릿세를 내지 않는 노점상을 핍박한다. 인도에서 쌀을 수입하면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나올까? 지금 상황으로는 북한 당국이 쌀을 무상 배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이 쌀을 먹더라도 불평 말기를 바란다. 찰기가 없어 불면 나라가 누나라든가 시절이 좋아 세계 각국 쌀을 다 맛보니 얼마나 좋냐고 했다가 끌려가 곤욕을 치르고 탈북해 한국에 온 사람이 여럿이다. 물론 고난의 행군 때처럼 공권력이 무너져 아예 단속에 손을 놓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 권영세 북붕괴 가능성 언급 전염병 경제난 겹친 올해 변곡점.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한 중심 통일 발언으로 흡수 통일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북한의 경제난을 염두에 둔 체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북한 주민들은 강력한 감시, 통제로 시민 의식을 경험하지 못한 만큼 소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일각에선 식량난과 지속적인 외부 문물의 유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일 아시아 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은 남한 중심적 사고의 대표적 오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아사 사태까지 경제난이 확산되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실장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군부 차원의 저항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정권 붕괴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면서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되는 게 상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역대 정부가 견지해온 점진적, 단계적 통일에 상충하는 흡수 통일을 시사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한 발언이었다. 권영세 장관은 지난달 30일 KBS 라디오에서 흡수 통일은 절대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다. 다만 뒤따른 발언들은 재차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임계점에 달할 경우 북한도 자기 주민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한두 번이지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되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소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왕조 시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곧바로 독재 정권으로 이어진 만큼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주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권 장관이 언급한 대로 고난의 행군을 능가하는 북한의 경제난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여러 시나리오 연구를 볼 때 사실상 유일하게 가능한 붕괴 조건은 아주 심각한 경제난과 전염병 사태가 겹쳤을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며 이런 측면에서 올해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또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임계점이 언제 나타날지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북한은 한계에 다다르면 스스로 외부 문물의 유입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억압과 통제, 철저한 세뇌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보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며 반동사상문화비격법을 만들어 남한 영상유포자를 처형하고 평양문화보호법 제정으로 남한식 말투를 단속하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오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대적인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의 무력을 과시하는 자리인 만큼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이나 도발 재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전날 공개한 북한의 위성 사진을 보면 고체 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관측된다.